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지난 9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국민 총소득은 4,048만 원, 전년보다 7.2% 증가했습니다. 지난 2006년 1인당 국민소득이 2천만 원을 넘어선 후 15년 만에 2배에 이르렀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실거래 가격 지수는 176.7로 지난 2006년과 비교하면 약 3배 정도 올랐습니다. 공급 부족과 규제 등으로 서울 아파트 값이 소득보다 더 많이 올랐다는 분석입니다. 지난 9일 법원 경매 전문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5월 부동산 경매 시장에서 서울 아파트의 낙찰률은 40.4%로 집계됐습니다. 4월 60%에 비해 20%포인트 가까이 떨어진 겁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된 부동산 시장 과열 인식과 금리 인상 등 투자 환경이 악화되면서 투자 심리 또한 냉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난 9일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KB선도 아파트 50지수는 101.4로 4월 대비 0.61% 올랐습니다. 대선이 치러진 3월부터 상승 전환했던 해당 지표는 3개월 연속 상승세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같은 기간 전국 아파트 가격 5분위 배율은 10.14로 집계되면서 양극화가 더욱 커졌습니다. 대장주 아파트 위주의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 최슬기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4천만 원을 넘어서면서 15년 만에 2배 정도 올랐습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값은 3배 가까이 오르면서 소득보다도 더 많이 올랐습니다. 서울의 6억 원 이하 아파트는 멸종 위기지만 대장주 아파트는 3개월 연속 상승세입니다. 주택시장의 양극화 문제 속에서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은 지속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어떤 투자 전략으로 대응하면 좋을까요? 오늘도 저희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 슬기롭게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부동산에 대한 궁금증은 전화 상담 가능한 02-3153-2668번,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올인원 생방송은 지금 유튜브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서울경제TV 검색하신 후에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으로 함께해주세요. 노란톡방도 활짝 열어뒀습니다. 아래 QR코드 찍고 지금 바로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부동산 고민 모두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자, 그럼 부동산 올인원 지금 시작합니다. 부동산 올인원 첫 순서는 부동산의 레인메이커 이지원 이사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사님 오늘은 우리 어떤 지역들 함께 확인해 볼까요? 네, 여러분 핵심지 투자를 늘 선호하십니다. 그런데 차기 핵심지가 될 지역에 투자하신다면 더욱더 그 수익이 높아지겠죠. 차기 핵심지로 부상할 성동구 용답동과 그리고 광진구 화양동 오늘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남들의 투자를 뒤쫓아가는 게 아니라 차기의 핵심이 될 곳들 미리미리 알아둔다면 참 좋겠죠. 그런 지역들 오늘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부동산 정보 체크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부동산 정보 체크 서울시 광진구 화양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지하철 7호선 어린이 대공원역 역세권에 위치해 있는 아파트 확인해 볼 텐데요. 아파트인데 지금 구조가 복층형 원룸 구조로 나와 있습니다. 현재 시세는 2억 8,500만 원에서 3억 3,500만 원 선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광진구 화양동이 첫 번째 부동산 정보 체크로 열렸는데 자, 지금 그런데 참 전세 대란도 예상되고 있고 내 집 마련이 참 절박해지는 시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광진구 화양동에 주목해야 되는 이유부터 광진구 화양동이 갖고 있는 입지적인 장점, 개발 호재까지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네, 광진구 화양동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이 화양동을 선정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데요. 지금 이 기사가 나왔죠. 전월세 시장이 불안해서 다시 집 사는 2030. 그래서 거의 40%가 매수세에 지금 그 포션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이 굉장히 부담스러움에도 불구하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서울과 수도권의 전세 매물이 급감하고 있다라는 거죠. 핵심지, 이 전세가 굉장히 높은, 전세가가 높은 지역들은 반전세나 월세의 증가가 지금 두드러지고 있고, 그 외곽에 있는 그런 중저가 주택들은 전세가가 상승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또 앞으로 다시 핵심지의 전세가가 상승하면서 다시 매가를 올리는 이러한 사이클이 반복이 되겠죠. 그래서 한번 우리가 5년 동안 지켜본 결과 이제 2030이 도저히 안 되겠다 이렇게 또 다시 결심을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서울의 아파트 갭 투자금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위 가격이 지금 12억 원인데요. 우리가 서울 아파트의 구축, 재건축에 갭 투자를 할 경우, 내가 실거주가 아니라 갭 투자할 경우 최소 10억에서 12억이라는 현금이 필요합니다. 그럼 여기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없겠죠. 자, 신축 아파트에 투자를 하려고 봤더니 최소 6억. 에서 10억 원 이상 또 필요하고요. 소형 나홀로 아파트 이런 것들은 최소 3억 원 이상 또 들어갑니다. 만만치 않은 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그러죠. 원룸형 아파트 이런 것들도 있는데 최소 한 4, 5천 정도 이렇게 서울 지역에서는 투자금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내가 여기서 지금 나에게는 선택지가 없네라고 하는 분들이 또 많이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제가 무득자분들한테 무조건 지금 집을 사세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부자분들은 사실 뭐 더 사실 필요도 없고 투자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 지금 자산이 없고 나는 평균적으로 좀 부자가 아닌 것 같고 나는 좀 가난한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은 반드시 투자를 하셔야 된다. 제가 이렇게 좀 강조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좀 접근 가능한 사회 초년생도 접근 가능한 그런 가격대와 그리고 이왕 사는 거 우리가 후회 없도록 핵심지 아니면 차기 핵심지가 될 곳을 또 사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화양동 준비한 겁니다. 자. 위치를 보시면 뭐 잘 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부동산 투자를 할 때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강남 접근성입니다. 강남에 얼마나 가까우냐에 따라서 그 가격과 가치가 점점 더 단계별로 나누게 되죠. 여기가 그 삼성동과 아주 그 국제그룹 복합지구가 개발되고 있고 지금 현재 최대의 업무 단지인 강남 그리고 삼성동입니다. 여기에서 영동대교를 딱 건너면 10분 만에 도달할 수 있는 곳이 바로 두 지역인데요. 한쪽은 성수동 그리고 한쪽은 자양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화양동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동안 핵심지라고 불리는 이 강남 여기와 그리고 한강을 사이에 두고 그 바로 인접 낙수 효과를 직접적으로 보는 성수동과 그리고 자양동에 집중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진입할 수 있는 그 장벽이 상당히 높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를 핵심지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경쟁자 그리고 매물은 적고 가격은 올랐고 그리고 투자금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거의 2, 3억 정도 필요한 자양동조차도 그렇게 되고요. 성수동은 뭐 10억 이상, 15억, 20억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우리가 접근이 좀 힘듭니다. 자, 그러면 우리 좀 여기서 포기해야 되나?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등잔 밑이 어둡다 이런 얘기 있습니다. 특히 이런 핵심지에 우리가 잘 알려진 이런 핵심지에 집중을 하다 보면 당연히 그 사이에 틈새가 있습니다. 특히 이 화양동 같은 경우에는 영동대교에서 직선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으면서 건대 입구역과 그리고 어린이 대공원역 더블 역세권에 위치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남 삼성에서 10분 만에 도달할 수 있는 아주 근접의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여기를 여러분이 잊고 계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은 더욱더
특징이 뭐냐면 이 두 핵심 지역에 갖고 있는 각각의 특징들이 교집합돼서 중첩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입지가 더욱더 좋은 것은 저평가되어 있으면서 더욱더 이러한 개발 호재, 양쪽의 핵심지에 중첩된 개발 호재의 낙수 효과를 동시에 볼 수 있다라는 거죠. 한쪽이 뭐 개발이 좀 잘 안 돼도 다른 한쪽에서 그것을 받쳐주기 때문에 아주 좋은 입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 그렇게 집중하는 분을 제가 그동안은 보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약간 성견 지명이 있어야 되고요. 우리가 손흥민 선수 요즘에 굉장히 인기가 많은데 손흥민 선수 월드 클래스라고 이미 그 EPL의 그 명장 감독들 뭐 클롭이나 그런 무리뉴나 이런 분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계속 손흥민이 2등이야, 뭐 케인보다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죠. 그런데 바로 그것이 이런 우리 손흥민 선수가 보여준 것처럼 이것은 바로 앞으로 2등에서 1등으로 떠오를 수 있는 입지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좀 쉬울 것이다. 제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강남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뭐냐? 왜 강남의 접근성 이게 중요하냐면 핵심지에 우리가 투자할수록 여러분 하방 경직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것은 지금 굉장히 뭐 전 세계 매크로 상황이 심각하고요. 어디는 뭐 자산의 하락과 어디는 자산의 다시 상승, 인플레이션 계속 지금 뒤죽박죽입니다. 전쟁이 또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요. 이렇게 혼란기에 있어서는 핵심지에서는 하방 경직성이 있기 때문에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안전 자산으로서 그리고 투자에 있어서도 핵심지를 찾는 거죠. 대신 그동안 많은 투자금이 필요하다라는 거고 우리가 여기서 좀 더 스마트하게 좀 생각을 해보면 여기에 그럼 낙수 효과를 미치는 곳이 어딘가를 바로 레이더를 가동해서 여러분 찾으셔야 됩니다. 자, 이 그 강남에 특히 삼성동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2040 서울 도시 기본 계획을 딱 보시면 압니다. 여러분 그 서울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걸 딱 출력하셔서 한번 정독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2040년까지 서울을 어떻게 개발을 할 것인가가 아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10년 전부터 15년 전부터 투자를 하시는 것이 바로 그 여러분을 앞서가고 있는 그 투자자들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알려질 때까지 내 귀에 들어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거기 괜찮네. 그때 투자하시면 늦는다. 이게 뭐 비단 부동산뿐만이 아니라 주식과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강남에 특히 여기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여의도와 강남의 고도화 개발이라고 돼 있습니다. 더욱더 여기가 서울의 5대 도시로 국제 도시로 성장할 수 있게 바로 첨단 도시, 강남에 아주 집중해서 고도화 개발을 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지금도 좋은데 굉장히 큰 변화가 이곳에 일어난다 보시면 되겠고요. 강남의 테란밸리, 그래서 지금 포화 상태입니다. 그래서 판교의 IT 업체들이 강남으로 다시 회귀했다가 이제는 어디로 가냐? 성수 IT밸리로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T밸리가 성수 IT밸리가 더욱더 지금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 이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맞은편에 한강변 재개발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고도 제한 이런 것들이 풀리고 있고 이제는 이런 강남 개발에 착공이 들어감으로써 자양동 일대 그리고 성수동 일대의 한강변 개발이 본격화되는 곳입니다. 거기에서 바로 삼성동에서 영동대교만 딱 직선으로 건너면 10분 거리에 있는 곳이 바로 자양동과 화양동이 되겠습니다. 특히 화양동은 전체적으로 넓지만 특히 영동대로와 직선 거리에 있는 화양동 일대 여러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화양동의 지역 가치 앞으로 크게 상승한다.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성수 IT밸리 좀 보겠습니다. 국내 최고 IT 핫플레이스가 되겠고 여기에 또 주요 3개의 대학가가 있습니다. 서울에 또 3대 상권인 건대 상권까지 위치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직주 근접과 그리고 대학가 상권 이런 것까지 다 갖고 있는 곳이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발전할 것이다. 특히 여기는 1인 가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원룸 수요가 아주 특히 많은 곳입니다. 자, 그리고 광진구 자체로도 구의자랑 재정비 촉진지구와 동서울터미널 앞으로 이제 스타필드 들어오는 이런 유통의 어떤 교두보 역할을 하는 바로 현대화 사업이 앞으로 일어나면서 광진구 내 일자리와 그리고
교통, 환경, 주변의 집가 상승 이런 것까지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한강변 고도 제한 규제 완화하면서 일어나는 것들은 용적률 높아지면서 더 많은 소비력이 강한 이 중산층이 바로 정주 인구로 들어온다는 거고요. 그들이 소비력을 만족시켜주기 위한 주변의 상권 개발 그리고 집가 상승 이런 것들 바로 연계해서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그 어린이 대공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굉장히 생태공원으로서 좋지만 이 지역 가치를 좀 해치는 저해하는 그런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건물의 고도 제한이 풀렸습니다. 26년 만에 폐지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이곳에 자유로운 개발과 그로 인한 상권 개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이 광진구 특히 화양동 주변 지역의 일대가 어떻게 시세가 지금 반영이 되고 있고 하는 것은 바로 바로미터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광진구에 신축 아파트 별로 없는데요. 이번 1월에 입주한 광진 아파트입니다. 광진 그랜드파크. 이게 2018년에 미분양됐던 아파트입니다. 32평이 9억에서 14억으로 고분양가 논란이 있었지만 모두 줍줍을 하셨죠. 제가 이거 굉장히 하시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때 당시에 망설이면서 못했던 분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 호가가 얼마냐? 네, 23억에서 29억입니다. 그냥 내가 한번 해보지라고 올려놓은 호가가 아니고요. 그만큼 개발과 집가 상승과 이번에 미래 가치를 모두 반영한 바로 그런 효과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런 곳에 여러분이 지금 투자를 제가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손흥민 선수와 비교한 게 너무 귀에 쏙쏙 들어오더라고요.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우리 광진구 화양동이 월드 클래스 맞습니다. 저만 좀 몰랐던 것 같아요. 저평가되어 있었는데 다각도로 지금 개발 호재가 좀 기대되는 상황인데 그래서 좀 궁금해지는 게 시세입니다. 자, 이사님, 이 주변 지역 시세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을까요? 네, 올해 4월에 준공이 난 180세대 정도의 원룸형 아파트 그리고 원룸 복층형 아파트입니다. 2억 8,500에서 3억 3,500까지 형성이 되어 있고요. 분양가가 임대가 2억 7천에서 3억 1,000까지 이렇게 한번 맞춰볼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소액 투자 원하시는 여러분, 우리 사회 초년생 분들에게도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실제 투자 금액이 1,500에서 한 2,500까지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화양동 바로 강남의 낙수효과 그리고 성수 IT밸리 그리고 건대 바로 세종대 이러한 풍부한 수요와 앞으로 실거주뿐만 아니라 주변의 집가 상승 그리고 나중에 지속적인 임대 상승까지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아주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광진구 화양동 꼼꼼하게 짚어봤으니까요. 투자에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두 번째 정보 체크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정보 체크 서울시 성동구 용답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지하철 2호선 용답역을 도보로 이용 가능한 곳에 위치해 있는 다세대 주택 확인해 볼 텐데요. 현재 방 구조 이 2개짜리로 나와 있습니다. 시세는 5억 6천만 원에서 5억 7천만 원 선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성동구 용답동 역시 입지를 비롯해서 자세한 소개 들어보겠습니다. 네, 성동구는 이미 핵심지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갑자기 용답동은 왜 핵심지가 착이냐라고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만 용답동은 성동구의 가장 북단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마지막 남은 미개발지입니다. 여기가 공원과 그리고 하수 처리장, 한강을 깨끗하게 하기 위한 하수 처리장, 물탱크가 있고요. 그리고 아주 오래된 장안평의 중고 매매 시장이 있던 곳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앞으로 몇 년 후에는 싹 다 없어지면서 이것이 아주 황골탈퇴가 됩니다. 그래서 재투성에서 신데렐라로 바뀌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곳이 갖고 있는 특징, 자 답심리역과 용답역 사이에 위치한 용답동인데요. 한정거장 지나면 바로 왕십리역입니다. 거의 서울의 가장 대표적인 환승 역이 되겠고 특히 이제 왕십리역 같은 경우에는 GTX 신호선이 앞으로 추가가 돼서 들어옵니다. 그리고 왕십리역에서 연결되는 청량리역, 청량리역에는 뭐 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GTX 2개 노선뿐만 아니라 수도권으로 연결되는 그리고 각 도심으로 연결되는 모든 그러한
노선들이 다 연결돼 있는 복합 환승센터의 3대 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그런 교통 환경이 바로 갖춰지는 곳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용답동 자체로 보면 그 역세권 주변으로 해서 지금 공원과 그리고 역세권 개발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장안평 그 자동차 매매단지가 현대화 사업을 통해서 40층의 현대화 건물로 재탄생합니다. 여기에는 뭐 튜닝, 뭐 어떤 유통 그리고 여러 가지 이 자동차에 관한 모든 그 산업들이 한 번에 모여듭니다. 그래서 전시까지도 가능하겠죠.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는 중랑물 재생 지하화 사업이 또 있는데요. 이건 또 무엇이냐? 바로 아까 말씀드린 그 하수 처리장이 지하로 매립이 되면서 위에는 공원이 생기고요. 그리고 물 재생 에너지 그런 클러스터 업무 단지가 생긴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자동차 집적 단지가 생기는 것도 굉장히 특색이 있습니다만 지금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앞으로 2050년에 탄소 중립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냐? 바로 그 선결 과제가 재생 에너지를 바로 많이 사용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육성을 해야 되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원전과 물 재생 에너지 이것을 중점적으로 지금 육성을 하겠다라고 예산을 편성하고 지금 관련 기업들에게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용답동에 있는 그 매립센터 그러니까 바로 그 위에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특색 있고 미래 전략 사업이 바로 이 용답동에 생긴다는 거고요. 또 하나 그리고 그 서울 2030 기본계획에서도 지천 르네상스가 있죠. 가장 대표적인 게 중랑천입니다. 용답동은 중랑천 수변공원과 그리고 바로 청계천과 만나는 지역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당연히 동부간선도로 지하 사업을 통해 강남과 10분 거리로 이렇게 접근성이 좋아집니다. 자, 여기에서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주거입니다. 바로 지금 현재 용답동에 2개의 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지금 이제 철거를 하고 있는 용답 재개발입니다. 108-1 재개발이라고 하죠. 여기는 청계 리버브 자이 브랜드로 1670세대가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반 분양이 곧 예정이 되어 있은 그런 상태죠. 그리고 여기에 여러분이 지금 투자를 들어간다. 여기에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의 재건축과 같은 13억, 14억 그리고 추가 분담금까지 필요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물론 완성이 되면 미래가치로 인해서 20억, 25억 뭐 더 뛸 수 있겠지만 어쨌든 당장 현금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에 지금 역세권 개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오세훈 시장이 이제 당선이 돼서 신속 통합 개발에 속도가 붙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신속 통합 개발의 가장 큰 단점은 뭐냐면 권리 산정일이 딱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액 투자가 그동안 가능했던 신축 빌라들 이런 것들이 이제 투자가 현금 청산의 위험에 놓여 있는데요. 유일하게 역세권 시프트 개발에서는 권리 산정일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또 빚과 빚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겠죠. 여기가 아직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도 역시 굉장히 많은 지분 쪼개기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조합원 800명에 앞으로 조성될 게 2,500세대이기 때문에 사업성은 굉장히 좋고 노후도도 95%가 넘습니다만 앞으로 이게 언제 구역 지정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때까지 계속 지분 쪼개기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또 여러분들께서 또 이렇게 방송을 하니까 막 달려가십니다. 그래서 구역의 어느 그 지역도 아닌데 아무데나 투자하고 오셔서 뭐 울고 계약금 어떻게 돌려받냐 막 이렇게 하시는데 용답동 이거 주의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세 말씀드리는데 투룸 기준으로 해서 5억 6천에서 5억 7천만 원입니다. 임대가 한 2억 6천에서 2억 9천까지 바라보고 있는데 금리가 계속 올라갈 수 있으니까 여러분 넉넉하게 한 3억 원 이상 준비하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성동구 용답동 시세까지 꼼꼼하게 짚어주셨는데 그런데 안 그래도 지금 이야기 중에 역세권 시프트가 나와서 저도 괜히 지금 좀 걱정이 되거든요. 자, 성동구 용답동 이사님 투자 전략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용답동 말씀드렸겠지만 서울 2040 기본계획의 수변계획, 그러니까 지천 르네상스의 가장 그 중심축인 이 중랑구, 중랑천 거기를
우리가 개발하는 그 수변 중심의 개발 사업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용답동 자체 내에서 거의 50% 이상이 용답 공원으로 서울숲의 2배 정도의 크기의 용답 공원이 형성이 되고요. 거기에 또 발맞춰서 탄소 중립을 가기 위한 물 재생 에너지 그 클러스터 업무단지가 또 생깁니다. 그래서 일자리가 늘어나고 주변에 정주 환경이 늘어나면서 수변이 굉장히 정리가 됩니다. 거기에 또 바로 이러한 주거단지가 생긴다는 건데요. 그래서 여기에 자이 브랜드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이제 역세권 시프트로 들어오겠지만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 투자에 있어서도 굉장히 많은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이 좀 주의해서 왜냐하면 아직 구역 지정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구역이 어딘지 여러분 잘 구분이 안 되실 겁니다. 그래서 충분한 상담이 필요한 그런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동구 용답동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괜히 마음 조급해지실 것 같은데요. 자, 마음 편안하게 좀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사님의 1대1 무료 상담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서울 재개발 유망 지역 투자 전략을 주제로 1대1 무료 상담 전화로 진행됩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들 023153-2668번으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알찬 정보 소개해 주신 이지원 이사님과는 여기에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만나보신 부동산 정보 체크는 네이버 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화면으로도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부동산 시장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부동산 시장의 최신 정보들 모두 확인하는 게 필요할 텐데요. 그런 정보들 오늘도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올인원 이번 순서는 부동산의 마스터키 김기현 팀장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팀장님 오늘은 우리 어떤 지역들 함께 확인해 볼까요? 네, 오늘 만나볼 지역, 첫 번째 지역은 하남시에 위치한 감북동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이 가는 특색, 과거 보금자리 주택에서 지정이 되었다가 해제된 그러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 주변 지역으로의 지금 이제 가밀지구의 이런 발전상 그런 가능성이 이곳에서도 펼칠 수 있는 하남시에 위치한 감북동이 되겠고요. 두 번째 지역, 서초구에 위치한 서초동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 전통적인 이런 강세 지역으로 볼 수가 있겠죠. 강남의 4구에 일컬어져 있으면서 이런 살기 좋은 도시에 손꼽히는 지역, 이 지역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동산 시장에서 새롭게 떠오르는 것과 또 전통적인 강세 지역 모두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 첫 번째 정보 체크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정보 체크 경기도 하남시 감북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지하철 9호선 분촌 오륜역을 도보로 이용 가능한 곳에 위치해 있는 다세대 주택 만나볼 텐데요. 방은 3개짜리입니다. 현재 시세는 5억 1천만 원에서 5억 3,500만 원 선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하남시 감북동 우선 입지부터 자세한 소개 들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만나볼 지역 하남시에 위치한 감북동이 되겠는데요. 이 지역 우선 지도상으로 자세히 보면은 바로 서울 이런 강동구와 또 송파구 옆에 바로 위치한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한 경계선을 보자면은 이러한 라인에
라인을 따라서 이쪽은 바로 서울이 되겠고요. 바로 이 지역이 간북지구, 서울에 바로 인접한 사거리를 하나 두고서 갈라져 있는 지역이 바로 간북지구, 오늘 살펴볼 지역 간북동이 되겠습니다. 주변 보시면은 보시는 것처럼 우선 9호선을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둔천 오른역, 9호선 황금도선이라고 불리는 그곳에서 도보에 10분권을 이용하실 수 있는 지하철 이용이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한정거장 또 환승을 하신다면 5호선을 이용하셔서 이런 서울 중심부 CBD 이런 업무 지역과 여의도 지역의 접근성이 굉장히 용이한 모습들. 9호선도 마찬가지로 되겠죠. 이런 종합운동장과 또 강남권 그리고 여의도 지역 그리고 마곡 지역까지의 접근성이 굉장히 용이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주변에 펼쳐지고 있는 둔촌 주공의 재건축 단지 또 포진이 되어져 있고 좌측으로 살펴보면은 굉장히 큰 올림픽 공원을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전거로 가셔서 이러한 산책을 즐기시기에 굉장히 좋은 환경이라고 또 보실 수가 있겠죠. 또 그 옆으로는 8호선 지나다니고 또 잠실에 이런 업무 생활 권역에 최인접해 있는 자동차로 이용하셔도 15분에서 20분 정도에 접근하실 수 있는 그러한 생활 권역. 또 위쪽으로 보신다면은 천호 이러한 강동 지역의 접근성, 이런 업무 지역과 또 먹자골목 굉장히 잘 구성이 되어져 있는 지역의 접근성이 굉장히 용이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말씀드렸다시피 강동 천호 지역과 송파 잠실의 이러한 두 큰 지역의 업무 지구에 최인접해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그 옆으로는 교산 3기 신도시가 또 이제 건설 중인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3기 신도시 이러한 신도시에 따라서 대중교통의 요소가 들어가는 모습들 항상 백제역을 통해서 추후에 이러한 3호선의 연장 안에 이러한 간북지구 서하남 IC 주변으로 이러한 지하철 노선의 확장까지도 예상해 볼 수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또 우측으로는 서울 세종군 고속도로가 올해 연말에 또 개통을 앞두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옆으로 초이 IC가 바로 들어서게 될 예정인데 초이 IC 주변으로 해서 앞으로의 많은 개발도 좀 예상이 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간북지구 그리고 초이 IC 주변으로 펼쳐질 수 있는 이런 개발 상황들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또 외곽순환도로 또 수도권 제1순환 고속도로의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주변 지역의 접근성 또한 굉장히 탁월한 그런 입지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 하남시에 위치한 간북동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하남시 간북동, 뭐 이 정도면 거의 생활은 서울에서 누린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입지 참 좋은데요. 그렇다면 개발 호재에는 어떤 것들 있을까요? 네,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곳 과거에 보금자리 주택으로 지정이 되었다가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서 해제가 되었던 지역입니다. 그만큼 이곳이 앞으로 주민들의 열망이 굉장히 높은 지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곳을 또 집중해봐야 될 이유, 바로 이러한 신도시 전체 수도권에 포함되어져 있는 이러한 1기, 2기, 3기 신도시, 그중에서도 이러한 강남권 주변으로 펼쳐진 신도시가 좀 한번 집중해볼 필요가 있다. 그러한 이유, 여타 1, 2기 신도시보다 높은 가격대가 형성이 되고자 있는 이러한 1, 2기 신도시의 가격대가 이곳에서도 펼쳐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점입니다. 강남권 주변으로 해서 이러한 1, 2기 신도시의 앞으로의 이러한 가격 상승과 또 추후에 3기, 2차, 1차를 지나 2차 그리고 4차 신도시가 되었을 때 이러한 가격 상승들이 이곳 하남 지역에서 펼쳐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또 하남 교산 이러한 청약시장에서도 굉장히 인기가 많은 지역으로 또 뽑힐 수가 있겠죠. 이러한 신도시를 따라서 이러한 지하철의 노선도 지속적으로 확장이 되어지는 모습들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3호선 오금역에서부터 교산 신도시로 해서 하남 십천까지 또 연결되는 부분들을 만나볼 수가 있겠고요. 또 위쪽으로는 천호에서부터 이런 5호선의 노선들이 상일역을 지나 미사 라인으로 이어지는 이런 검단 신도시로 하남 검단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부분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지하철의 노선은 지속적인 확장을 보여주고 있는데 9호선의 또 연장 소식까지도 겸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만나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9호선 중앙보훈병원에서부터 샘토공원역까지 이어지는 4단계 구간 이러한 사업도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런 9호선 또 그 옆으로 지나는 8호선의 노선들이 지속적으로 확장이 되고자 있는 부분들. 8호선 같은 경우는 남양주 지역 그리고 9호선도 마찬가지로 3기 신도시 왕숙지구로의 접근성, 이러한 접근성이 주변 지역에서 계속 좋아지는 부분들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대중교통의 요소가 좋아지면서 도로의 여건까지 같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황산, 초이간 도로, 이러한 BRT도 신설이 되면서 또 서울 양평강 고속도로, 이러한 주변 지역의 접근성, 이러한 도로의 연계성이 좋아지고
이루어지기 때문에 서남 IC에 지금 집중되어 있던 이런 차량들이 주변 지역에 분산이 되고 또 주변 지역으로의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졌던 부분들, 거기에 정점을 찍을 이러한 고속도로가 앞으로 또 연말에 개통이 될 예정인데요. 서울 포천에서부터 구리 라인으로 이루어지는 서울을 관통하면서 아래쪽 안성을 지나 세종 라인으로 이루어지는 이러한 고속도로가 올해 연말에 이제 개통이 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1단계, 2단계 사업으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1단계 사업으로 구리에서부터 안성까지 개통이 되고 추후에 세종까지 연결이 되는 이러한 고속도로 연결망이 또 앞으로 개통이 될 예정이다. 그로 인해서 이곳이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그러한 개발 호재가 바로 하남의 퓨처밸리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하남의 퓨처밸리, 2030 하남시 중장기 발전 계획안에 포함이 되어져 있는 내용인데 이곳이 강동의 1번 산업단지와 연계해서 혁신 거점이 확보될 수 있는 부분들을 또 만나볼 수 있습니다. 각 단계별로 66만 제곱의 굉장히 큰 규모의 사업이 펼쳐질 수 있는 부분들인데 고속도로를 따라서 이어지는 이러한 사업들, 바로 이것이 판교, 테크노밸리나 이런 강교의 신도시처럼 고속도로 라인을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러한 앞으로의 산업단지가 앞으로 또 곽광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부분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핀테크 사업으로 블록체인 복합단지가 조성이 되고 2단계로 복합단지가 또 조성이 되어진다. 하남시의 자족 기능이 확대가 될 수 있고 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그러한 복합 첨단 문화 공간이 조성이 되어지게 되는데 그러한 수혜를 받아볼 수 있는 지역이 바로 간북지구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판교의 테크노밸리처럼 이런 많은 업무 단지가 굉장히 큰 대기업들 많이 들어서 있죠. 네이버를 비롯해서 그런 회사, 그런 부분들이 이곳에서도 펼쳐질 수 있는 부분들, 바로 고속도로가 갖는 힘이 그만큼 굉장히 크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고속도로 주변으로 해서 이러한 물류와 주변 지역의 접근성이 좋아지는 그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지금도 이러한 부분, 노른자 땅에 회사들이 점점 모이고 있는 부분들 만나볼 수가 있는 소식이 되겠습니다. 하남시 간북동에서 만나볼 수 있는 다세대 주택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금액대 5억 1천에서 5억 1,500만 원대 형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방 3개, 화장실 2개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금액대가 6억 원 이하이다 보니까 임대사업자를 통해서 그러한 부분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는 앞으로의 이러한 7월에 정책 방향성이 어떻게 나올지 아직은 정확하게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진 않았지만 어느 정도 구상을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임대사업자의 그러한 부분이 앞으로 혜택이 확대될 수 있는 부분들, 그러한 부분들도 잘 고려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전세 시세 3억 8천에서 4억 원 정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 1억 1천에서 1억 3천만 원 정도 예상을 해보실 수가 있겠고, 월세 시세 보증금 1억에 월 150만 원 정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대출이 가능하시다는 전제하에 이곳은 또 조정 대상 지역이다 보니까 최대 60%까지의 대출까지도 실행을 해볼 수가 있겠다. 실제 투자 금액 1억 6,500, 1억 7,500만 원 정도 금액이 발생하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개발 호재에 이어서 시세까지 함께 짚어봤습니다. 이 경기도 하남시 간북동, 워낙에 서울과의 접근성이 좋아서 그런 부분들은 참 좋았는데 하남 자체 일자리는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이 하남의 퓨처밸리 개발로 이런 부분까지도 또 보완이 될 것 같네요. 자, 경기도 하남시 간북동 함께 살펴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정보 체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정보 체크,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지하철 2, 3호선 교대역 역세권에 위치해 있는 다세대 주택 확인을 해볼 텐데요. 방 2개짜리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시세는 5억 6,500만 원에서 5억 9,500만 원 선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서초구 서초동 역시 입지부터 소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만나볼 지역 서초구에 위치한 서초동이 되겠습니다. 우선 주변에 지하철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오늘 살펴보겠죠. 서초 1동 주변으로 해서 위쪽으로는 교대역 만나보실 수가 있겠고요. 교대역 2호선과 3호선을 이용하실 수 있는 더블 역세권이 되겠고, 아래쪽으로는 남부 터미널과 또 양재역을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 환승을 거치신다면
또 양재역을 통해서 새롭게 개통된 부분들, 신분당선의 노선으로 인해서 신사역까지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들, 이런 신분당선 같은 경우는 추후에 또 용산, 그리고 용산을 지나서 은평구 지역으로의 이런 확장성도 앞두고 있는 그러한 부분들 만나보실 수가 있겠고요. 위쪽으로 이동해 보시면은 고속버스 터미널을 이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3호선에 7호선에 9호선 트리플 역세권, 그리고 버스의 환승까지도 용이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주변 지방 지역과 수도권 지역의 접근성이 굉장히 용이한 부분들을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이곳이 갖는 강점이 주변의 이런 업무지의 접근성, 직주 근접성이 굉장히 좋은 부분들을 만나볼 수가 있겠는데요. 위쪽으로 보신다면 KBT, 성형미 의료산업 관광벨트, 이런 봉은사로의 접근성 굉장히 좋고, 테헤란로의 벤트선로 벨트도 이곳이 가장 접근성이 좋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강남역과 역삼, 설릉 라인으로 이루어지고 또 삼성역 라인으로 이루어지는 국제교로 복합지구 GBC의 접근성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앞으로 이거 일자리가 점점 더 늘어나는 호재를 안고 있는 그런 매머드급 호재의 그런 최인접해 있는 지역이 서초동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 주변 지역의 생활 인프라가 굉장히 잘 받쳐져 있는 그러한 지역이 서초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서초구가 갖는 강점이 이러한 서울 지역에서 공원이 가장 또 많은 곳으로 살펴보실 수가 있는데, 그만큼 생활의 이러한 편리성과 주민을 위한 시설이 다채롭게 구성이 되어져 있으면서 또 상권이면 상권, 업무지면 업무지, 뭐 생활 인프라, 이런 병원이나 백화점에 이러한 기반 시설까지 굉장히 잘 구성되어져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살기 좋은 도시로 손꼽히는 지역이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보시면 이러한 교대역 좌측편에 서초의 법조타운, 또 우측편으로는 강남역의 상권이 지속적으로 확대가 되어지는 모습, 이런 지구 단위 계획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앞으로의 개발 소식도 기대해 볼 수가 있겠고요. 위쪽으로는 신세계 백화점과 서울 성모병원, 그리고 서리폴 공원까지 껴안고 있고, 아래쪽으로는 또 양재시민의 숲, 주변 지역에 숲까지 도처에 널려져 있으면서 또 초중고, 이러한 살기 좋게 초중고까지 접할 수 있는 그런 지역, 초중고가 굉장히 우수하게 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실거주로서도 전혀 손색이 없는 지역이 서초구에 위치한 서초동이 되겠습니다. 네, 서초구, 서초동, 직주 근접성뿐만이 아니라 학교면 학교 여러 가지 생활 인프라들이 잘 갖춰져 있어서 어느 세대든 참 만족하고 살기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입지 두말할 필요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다면 개발 호재에는 어떤 것들 있을까요? 네, 먼저 말씀드릴 개발 호재. 이러한 공원이 자체롭게 형성이 되어져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첫 번째 호재, 공원 안에 있으면서 앞으로 이곳이 또 일자리가 굉장히 많이 창출될 수 있는 그러한 서리풀 터널, 위쪽에 서리풀 공원이 포진되어져 있는데, 서리풀 공원 안쪽에 있던 부지, 바로 정보사 부지가 안양을 이전하게 되었었죠. 그러한 부분을 MDN그룹이 매입을 하면서 이곳을 앞으로 한국판 실리콘밸리로 탈바꿈하겠다는 그러한 구상안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이곳 주민을 위한 시설, 이러한 대규모의 공연장과 전시장, 복합 문화 시설 등이 또 조성이 되어지면서 여기에 또 플러스로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는 부분, 바로 4차 산업과 관련된 이러한 산업이 앞으로 이곳이 또 생길 수가 있는 부분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IT와 바이오, 그리고 금융과 스타트업, 이런 다채로운 기업 등이 이곳에 또 유치될 수 있는 부분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들 현대차 GBC보다 신사옥보다 부지가 굉장히 넓고 총 사업비도 2조 4천억 원에 달하는 매머드급 호재이면서 일자리가 또 창출이 되고 앞으로 이곳에 우수한 인력들이 들어설 수 있는 부분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 또 그 라인을 따라서 서리풀 터널 개통이 되면서 접근성이 좋아졌던 부분들, 그리고 이 안이 또 지구 단위 계획 안에 포함이 되어져 있는 부분들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안에 롯데칠성 부지와 코오롱 부지, 그리고 진호 아파트 부지와 그리고 주변에 낙후되어 있던 이러한 빌딩들, 리모델링 사업까지도 같이 활성화될 수 있는 사업이 앞으로 기대되는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롯데칠성 부지, 코오롱 부지 비롯해서 강남과 서초 일대에 개발이 계획되어져 있고, 이 일대가 58만여 부지의 종상이 계획되어 있다는 점, 2종지가 3종지가 되고 3종지가 준주거지, 상업지로 바뀔 수 있는 부분들을 확인해 볼 수 있겠는데, 여기에 가장 큰 혜택이라고 볼 수 있는 용적률 1000% 상향의 혜택을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용적률 1000% 상향, 같은 땅이더라도 더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부분들, 그렇게 된다면 주변 지역에 또 긍정적인 요소를 끼칠 수밖에 없는 그런 혜택이 되겠죠. 같은 땅이더라도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다면 그만큼 주변의 시세보다 높게 책정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또 고도 제한 완화로 인해서 총 250여 미터 이르는 초고층 빌딩들이 이런 지구 단위 계획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서초대를 따라서 앞으로 들어설 수 있는 부분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상업과 업무, 쇼핑 시설이 늘어나게 되고요. 일자리가 창출되고 경제적으로 또 더 활성화가 될 수 있다. 이러한 강남역의 상권이 확대되어지면서 이러한 상권의 유기적인 연결이 됨으로써 강남역 주변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큰 다채로운 테헤란로의 이러한 업무 단지가 이곳 서초동에서도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 예로 코오롱부지 우선 첫 번째 사업 이종 일반 주거지에서 종상을 혜택받기 때문에 이곳 준주거지로 탈바꿈이 될 수가 있겠고요. 이곳이 또 주민을 위한 편의시설, 여기에 경부고속도로 라인의 지하 사업까지 같이 연계해 볼 수 있는 그런 사업이 기대되는 그러한 지역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그 옆으로는 롯데칠성부지의 개발 소식도 같이 기다려볼 수 있겠는데 삼성타운 옆쪽으로 해서 포진되어 있던 롯데칠성부지, 지금은 물류창고로 쓰이고 있는 부분들이 이곳이 롯데타운이 건설될 수 있는 부분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용적률 혜택을 받기 때문에 최고 250여 미터에 이르는 초고층 빌딩들이 들어서면서 이곳 역시도 우수한 인력들이 계속해서 포진되어져 있고 그 라인에 따라 계속 발전되는 이런 서초동의 모습을 바라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 그 아래쪽으로도 굉장히 많은 일자리, 지금도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포진이 되어져 있는 부분들, 바로 양재, RNCD 특구 이 지역도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 지역 고속도로를 따라서 이러한 라인들이 지금도 계속 형성되어져 있는 부분들, 고속도로의 역할이 그만큼 또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경부고속도로 라인의 또 지하 소식도 같이 겸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한번 집중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서울시 4차 산업혁명, AI 관련된 사업이 이런 육성을 위해서 지정된 허브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 1구역부터 4구역까지 지정이 되어져 있으면서 이상거역, 바로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기술적 교류를 통해서 기업이 또 같이 커나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는 그러한 지역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이곳은 또 주민들도 같이 자족성을 키워나가고 그러한 편의시설도 같이 커나가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1권역 RNCD 특화 공원까지 조성이 되어지고 여기에 양재 시민의 숲, 굉장히 큰 규모의 숲이 볼 수가 있고 또 그 옆을 따라서 양재천을 끼고 있기 때문에 주민을 위한 시설까지도 겸하면서 기업이 같이 커나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그런 메모드급 사업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플러스로 또 카이스트 AI 대학원이 또 들어오기 때문에 또 더욱 우수한 인력들이 계속해서 들어설 수 있는 그런 모습들 만나볼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한남 IC에서부터 양재 IC까지 이러한 부분들 경부고속도로 라인의 지하 소식을 또 기다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아래쪽 동탄에서부터는 그 지하가 시작되고 있고 기존에는 그러한 방안들이 여러 가지 방안들이 나왔었는데 지상부에 있던 도로는 그대로 놔두면서 아래쪽 지하를 통해서 이러한 도로가 더더욱 확장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지금 경부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막히는 이러한 부분들을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하로 이러한 도로가 생기게 된다면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주변 지역으로 접근하실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되어지는 그런 사업까지 기다리고 있는 지역이 바로 서초구에 위치한 서초동의 호재가 되겠습니다. 네, 서초구, 서초동뿐만 아니라 요새 강남 가보면 계속해서 다 땅들이 파헤쳐지고 있죠. 많은 개발 호재들이 더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럼 지금 서초구, 서초동 시세는 어떻게 형성돼 있을까요? 네, 서초구, 서초동에서 만나보는 투룸의 다세대 주택 도시형 생활 주택으로 보실 수가 있겠고요. 금액대 5억 6,500에서 5억 9,500만 원대에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6억 원 이하가 안 넘기 때문에 이곳 역시도 임대사업자 가능하시다 보실 수가 있겠고 전세 금액 4억 8천에서 5억 원 정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전세 한 건 투자하셨을 경우에 6,500에서부터 1억 1,500만 원의 투자 금액 발생하시겠습니다. 월세라 생각하시는 분들은 보증금 3천에 월 120에서 130만 원, 예상 대출 금액 2억 2천에서 2억 4천만 원 정도 보신다면은 실제 투자 금액은 2억 9,500에서 3억 2,500만 원에 투자 가능하시겠습니다. 서초구, 서초동 시세까지 꼼꼼하게 짚어봤습니다.
김기현 팀장님의 무료 세미나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일요일 1대1 무료 상담은 물론 새 정부 부동산 최대 수혜지 투자 분석이라는 주제로 무료 세미나도 진행됩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02-3153-2668번으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알찬 정보 소개해 주신 김기현 팀장님과는 여기에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만나보신 부동산 정보체크는 네이버 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화면으로도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부동산 올인원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오늘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또 네이버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방송이 끝난 후에도 남아있는 부동산 궁금증은 전화 상담 가능한 02-3153-2668번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노란 톡방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QR코드 찍고 지금 바로 노란 톡방 입장하셔서 부동산 고민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